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EU와 프랑스 등 각국이 북한의 핵 활동을 규탄한 가운데 이번 IAEA 총회 의장으로 한국이 선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한 제68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계속되는 북한의 핵 개발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여러 장소에서 북한의 불법 핵 활동을 관찰했고 이것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안전조치 협정 이행을 위해 IAEA 사찰단과 신속히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mentioned that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which is so important, we need to continue our effort. 총회 일반 토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핵 개발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대표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어기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us avons noté avec préoccupation dans le rapport annuel du directeur général la possible mise en service récente du réacteur à eau légère à Yongbyon, dont la contribution au programme nucléaire ne peut être exclue, ainsi que le maintien en état opérationnel du site d'essai de Punggiri, prêt à accueillir un 7e essai nucléaire. Mon pays exhorte la Corée du Nord à s'abstenir de tout nouvel essai nucléaire, à abandonner immédiatement toutes les armes nucléaires de façon complète,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유럽연합 EU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이날 제68차 IAEA 총회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수락 연설을 통해 1956년 IAEA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이제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라고 강조하면서 핵 비확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We have before us an agenda full of significant issues that underline the urgency of addressing non-proliferation concerns, fostering the conditions for the adoption of next-generation SMRs, and ensuring robust nuclear safety and security in response to the global expansion of nuclear technology. These decisions, the decisions we make and the actions we take in the days ahead will have far-reaching implications. 한국이 IAEA 의장을 맡은 것은 1989년 제33차 총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 제재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최근 러시아의 주장을 미국 정부가 일축했습니다. 러시아도 대북 제재 채택에 동참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을 옹호하는 대신 국제사회와 함께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와 북한이 제재 전쟁에서 도전을 겪는 공통점이 있다는 마리아 자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최근 발언에 대해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 의무를 상기시키며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10개의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우리는 러시아도 지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의무를 러시아가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제재 회피 노력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전략의 일환으로 국적에 상관없이 이를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조율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유엔 및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를 포함해 모든 회원국들이 제재를 이행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행사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제재전쟁의 관점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도전을 겪고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은 서방 세계가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러시아와의 군사적 협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대북 제재 이행에 역행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Since the Kremlin launched its invasion of Ukraine, Russia has also imported dozens of ballistic missiles and more than 18,000 containers of munitions and munitions-related materiel from the DPRK,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Russia itself supported just a few years ago. Russia has cynically abandoned its support for the principles of nonproliferation and has used its position on the Security Council to attempt to shield the DPRK from UN scrutiny of it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programs. 반면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부당하다면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을 비호해왔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7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불공평하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평양으로 복귀한 스웨덴 외교관들이 미국의 이익 보호 역할도 재개한다고 확인하면서 이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가 다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평양으로 복귀한 스웨덴이 미국에 대한 이익 보호국 역할도 재개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외 외교 간의 평양 복귀를 지지하며 이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기타 다른 형태의 건설적인 관여가 다시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국경 폐쇄로 인해 원조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위해 북한이 국경을 개방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웨덴 외무부는 1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날부터 스웨덴 외교관들이 평양에 상주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1973년 서방 국가로는 처음으로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스웨덴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맡아 미국인 구금자 접견 등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은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16일 최근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양국 협력이 국제법 위반이며 러시아와 북한 모두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북한 양자 합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절대로 위배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유는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는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북한에 대해선 결코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즉각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상원 의원들이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국 협력 강화는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의원 등 상원 의원 7명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양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나 외교, 경제,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설리번 상원 의원은 지난 12일 VOA 기자와 만나 이번 한국 방문 당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미한일 3국의 협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의 협력은 그 자체로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talked a lot about when we were in Korea was the trilateral relationship. If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are working strongly together on issues like the economy, energy, and the military, that's strength, right? That's strength with regard to North Korea, and that's strength with regard to China, and that's deterrence. 상원 대표단과는 별도로 한국과 일본, 괌 등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도 미한일 3국 협력은 방한 당시 주요 의제였다며 영내 다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lso, I think, and I give great credit to President Yoon, seen the Koreans and the Japanese and the Philippines come together, which makes our position much stronger collectively. 상원 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도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11일 한국과 일본 순방 결산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한 이 시기에 두 나라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순방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미국과의 양자 동맹을 강화하고 3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돼 영광이라면서 3국 간 경제관계 심화는 우리 공동의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강화하고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이 북한은 최악의 러시아 동맹이라고 비판하며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다노우 총국장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서 열린 얄타 유럽 전략 컨퍼런스에 참석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와 무기는 실제로 변화를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무기를 실은 배가 러시아에 도착하면 7일에서 9일 정도 후 최소 2주 정도 전투가 격화된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등을 제공하지만 이보다도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탄약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부다노우 총국장은 또 북한과 중국, 이란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북한을 꼽으면서 북한에서 조달되는 무기의 양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이 정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영국과 미국 및 기타 지역의 기업에 부정하게 취업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16일 주의보를 통해 영국 회사가 현재 북한의 IT 종사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북한과의 연관성을 숨기기 위해 가짜 이름과 허위 또는 가상의 인물, 대리인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수공업부와 원자력공업부 등 북한 정부를 대신해 기업과 개인으로 구성된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국 재무부는 이번 주의보 발령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 IT 노동자들이 얻는 수익은 유엔이 금지한 물품과 군사장비 구매 또는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IT 노동자 고용 행위는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당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16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비밀 경호국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며 자신은 의회가 경호국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트럼프가 괜찮아서 하느님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전날에는 성명을 통해 나의 팀에게 비밀 경호국이 전직 대통령의 계속되는 안전 보장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역량 및 보호 조치를
계속 갖추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 X에 그가 안전에 다행이라면서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에 있는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경호국 요원이 약 300m 떨어진 골프장 밖에서 AK-47 유형 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를 발견해 사격했으며 사법 당국은 이 사건을 암살 시도로 규정하고 하와이 출신의 58살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즉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해 미국과 직접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16일 테헤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5년 JCPOA의 복원을 위해 미국과 직접 대화에 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이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다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에 적대적이지 않으며 미국은 실제로 선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 대한 적대 정책을 끝내야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인들과도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또 이란의 대외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기구 가입과 핵 합의 복원을 꼽았다고 이란 국영뉴스 통신 IRNA가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핵 합의 복원을 협의할 시점으로 이달에 열리는 UN 총회를 거론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개국이 2015년 이란과 체결한 협약이며 이란이 핵 개발을 축소하는 대가로 서방 국가들이 대이란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후인 2018년 이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동 예멘 내 친이란 무장 조직 후티 반군이 16일 미군의 공격용 드론 한 기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티 반군 대변인은 성명에서 우리의 방공망이 다마르 영공에서 미국 MQ-9 리퍼 드론 한 기를 성공적으로 격추했고 이 드론은 적대적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번 요경에는 후티가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어 이번 드론 격추는 공격용 드론으로는 지난 일주일 사이 3번째이며 모든 종류의 드론으로는 10번째 요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함께 영내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예멘 인근 해역을 지나는 국제 상선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군 당국은 후티 반군이 지난 15일 예멘 내 후티 통제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일부가 중부 지역 공터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후티 반군이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민간인 우주 유영에 나선 폴라리스 던 팀이 성공적으로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 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은 15일 새벽 낙하산 4개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으며 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돌면서 최고 1,400km 지구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폴라리스 던은 억만장자인 제러드 아이작먼 씨가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로 특히 12일에는 아이작먼 씨와 스페이스X 수석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 씨가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전문 우주 비행사들이 아닌 민간인으로 최초의 우주 유영을 한 아이작먼 씨는 1965년 옛소련이 우주 유영을 한 이후 264번째, 길리스 씨는 265번째 인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